김사부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화 남한산성 혹시 다들 보셨습니까? 몇 년 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화를 보면 아주 생각할 것이 많아지는 영화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적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들과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인가, 화친을 맺을 것인가, 요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두 의견 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자, 끝까지 싸우자는 지금 우리가 피해를 보고 군인들이 죽어가고 백성들이 고통받지만, 우리가 그들과 화친을 하고 몽골 밑으로 들어간다면 훗날 더 큰 화를 당하게 될 거다. 지금 우리가 목숨 걸고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런 의견이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싸우면 싸울수록 백성들이 죽어나갈 뿐이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비록 굴욕적이지만 그들과 화친을 맺어서 일단 눈앞의 백성들을 살려야 한다. 네, 아주 참신한 영화입니다. 이게 흔히 이제 전쟁 영화를 많이 보면 항상 끝까지 싸우고 지는 전쟁터에 나가서 용맹하게 죽는 것이 미덕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용기 있는 것이라고 많이 포장을 해서 나오는데, 이 남한산성은 지는 것도 용기이고 싸우는 것도 용기이고 둘 다 백성을 위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생각을 참 많이 하게, 야,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렇게 됩니다. 비록 그 이병헌인가요? 내가 나라를 팔았다는 오명을 쓰더라도, 내가 이 굴욕을 내가 받고 후세에 내 이름이 더럽게 알려지더라도 지금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두고 볼 수 없어서 항복하는, 일단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는 것을 대가로 나라에 많은 것을 지불하는 그런 굴욕을 내가 겪는 것, 이것 또한 용기라고 볼 수 있어요. 영화를 보면 그것 또한 용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저 같으면 무조건 끝까지 싸워보자,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게임,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는데 저는 항복을 안 칩니다. 절대 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 팀이 패배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게 이제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그렇고요. 그런데 누군가는 또 게임에서 어차피 지게 된 거 더 이상 이길 수가 없다 판단되면 항복을 선언하고 또 다른 게임을 하러 가는 사람이 있듯이, 이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실제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몽골군과 싸웠을 때 계속해서 게릴라전을 펼치고 수성전을 펼치고 하면서 몽골군이 우리나라를 제대로 점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몽골군이 한 게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다닌 거였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몽골군이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다니면서 우리나라가 항복을 하게 됐죠. 네, 아주 생각할 거리가 많은 영화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몽골군과 싸웠을 때 비록 민간인이 죽어 상복을 하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끝까지 싸웠고요. 삼별초 항쟁 아시죠? 이 삼별초 항쟁을 통해서 국가는 항복을 했더라도 끝까지 싸우고자 하는 군인들은 끝까지 싸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예 군대는 끝까지 싸웠고요. 결국 이 삼별초도 패배하긴 했지만 몽골군에게 패배했다고만은 볼 수 없고요. 몽골군 플러스 조선의 고려입니까? 갑자기 우리나라의 군대가 더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삼별초가 질 수밖에 없었죠. 자, 이런 걸 보면서 생각해, 우리는
몽골로부터 패배하고 했지만 몽골에게 완전히 복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피땀 흘려 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록 내가 적을 이길 수 없고 그 적과 싸움으로써 많은 피해를 보지만 그래도 몽골 밑에 들어가지 않고 나라의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싸웠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 이름을 유지하고 또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왕이 몽골의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이거는 우방국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하고 너의 세력을 인정해주겠다, 요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가치를 지켰고 조선시대 때도 임진왜란 전까지 우리는 침략을 받지 않았습니다. 흔히 우리나라는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뭐 약탈 같은 거나 이런 걸 빼면 큰 전쟁은 몇 번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만큼 고려시대 때부터 우리가 군사 대국, 숫자는 작지만 똘똘 뭉친 이 군사, 한국을 공격했다가 오히려 우리의 피해가 더 크다. 그냥 공격하지 말고 외교적으로 잘 지내는 게 뭐 우리에게 좋다, 이런 마인드를 심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의 조선 초기부터 몽골 이후로 뭐 거의 침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조금 옮겨와서 조선시대 때도 이렇게 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가 뭐 일본으로부터 이제 나라를 빼앗기지만 우리 일본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저는 그것이 뭐 외교적인 실패라고 봅니다. 나라적으로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의 대립이 있었고 나라의 국왕이 뭐 제대로 된 그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이제 흔들렸기 때문에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제대로 된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그저 눈앞에 당장의 이익만 하나씩 챙기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먹히게 되는 일본한테 지배를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역사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에 피해가 있더라도 끝까지 싸우다가 지면 또 상대방도 완전히 다 빼앗지는 않더라고요.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끝까지 저항운동을 하다가 잘 싸웠을 때 얘기입니다. 괜히 저항 같지도 않은 저항을 하면 완전히 멸살 당하는 거고, 정말 제대로 된 저항, 내가 내가 다 죽을지언정 너에게도 크나큰 피해를 입히고 죽겠다는 심정으로 끝까지 싸운 상대는 그 나라도 되게 인정을 해주고 두 번 다시 건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과연 내가 해낼 수 없는 일을 그냥 포기할 것인가, 끝까지 해보다가 포기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해도 안 될 것 같고 별 관심도 없고 이런 일은 빨리 포기하고 다른 길에 노력하는 게 좋다. 근데 여러분, 노력도 해본 사람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비록 안 될 걸 알지만 끝까지 해본 사람과 안 될 걸 알아서 포기한 사람이 그 다음 정말로 노력을 해야 할 때 노력하는 건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 패배가 분명할지라도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안고 끝까지 싸워보는 것, 저는 그거 참 멋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싸움 뒤에는 뭐 정치적으로 볼 때 뭐 크게 보면 싸움 뒤에는 외교적인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 싸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그 싸움이, 그 전쟁이 힘을 발하고 외교적으로 도움이 되지, 무작정 싸우고 외교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그냥 이제 피해만 볼 뿐이죠. 그래서 정확한 전략, 큰 그림을 세우고
그 그림을 얻기 위해 패배하는 전쟁도 할 줄 아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이제 저는 이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의 교훈이었습니다. 김사부.